네. 이제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는 자기는 필러 시술이나 대통령 시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특검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김영재 원장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병원을. 거기서 자료를 일부 받고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무슨 약품 쓰거나 진료한 내역을 쭉 보고하게 돼 있는 거기에 자료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쭉 봤더니 분명히 시술을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들이민 거고, 두 번째는 박채윤이라고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뇌물로 걸러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압박이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김영재 원장으로 하여금 시술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시인했고요.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피부과 의사도 본인도 시술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서너 번.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기양 같은 경우에는 자문이니까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비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회 가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자문이니까 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기양 자문이가 서너 번이나 대통령 얼굴에 시술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 전에 국회에서 거짓말했던 거 위증한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면 정기양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도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건 분명하다. 더 황당한 건 그 장소가 본인이 직무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관저라는 거예요. 의무동도 아니고. 그러면 집무 시간에 시술 받은 거잖아요. 공무원이 집무 시간에 자기 얼굴 피려고 시술 받은 게 정당합니까? 우리 세금 갖고 돈 받고 생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관저에서 집무하는 동안 시술을 받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자, 일단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포인트가 근무 시간에 예. 예. 시술을 받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원초적인 문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이에서 피부에 관심이 있으면 예.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렇죠. 보톡스 맞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근무 시간 아닐 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정기양인가요? 예. 정기양 맞습니다. 정기양 피부 주치의도 맞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풍미는 자가 범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그때 시술을 받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세월호 7시간 동안 김영재 원장의 뭐 동선이라든지 본인의 해명이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지금도 클리어하지 않죠. 예.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대체로 수요일 날, 4월 16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집무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관제에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둘 다 김영재 원장도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 휴진을 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교롭게도 2014년 4월 16일은 또 수요일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어허. 사람이 둘 다 집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요. 예. 김영재 원장이 시술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중에 양파 껍질 까듯 살살 나온 것이 뭐였냐면 보니까 김영재 이분은 청와대 들어가면서도 등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 보안 손님이다. 예. 도대체 보안 손님이라는 게 뭐냐? 맞아요. 그리고 주치의도 아닌데 보안 손님으로 등록이 돼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것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 손님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록에도 안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라고 하는 곳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왔는지가 기록이 돼야 돼요. 그걸 안 남긴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이고, 그 무력화의 정점에 최순실과 이영선과 박근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세 사람이 합작을 해서 무력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기치료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주사 아줌마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김영재 원장도 들락날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청와대 보안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무능해졌느냐 무력화시켰느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김영재 원장의 비선 진료가 이제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주로 멍자국이나 혹은 뭐 시술 흔적 같은 걸 지우는 그런 그렇죠. 진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술을 보톡스를 놔준 게 아니고 자국을 지우는. 네, 그렇죠. 좀 완화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네, 고정 맞아요. 시술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선 진료를 한 인물이 이제 또 더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누군가가 수술을 했고 멍자국이 생기니까 예. 김영재 원장이 지워주고 그렇죠. 럼 누군가는 또 또 있을 있는 수도- 거죠. 그러니까 비선 실세라고 비선 의료진이라고 하는 게 예. 김영재 원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라잖아요. 김영재 원장은 분명히 그랬어요. 본인도 시술을 했지만 시술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술한 게 부작용이 생긴 것을 고쳐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영재 원장이 고쳐주기 전에 시술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백모 씨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아줌마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그 70대 아주머니인데 이분을 정유라도 증언을 했어요. 정유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보루에서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랬어요. 아, 백모 씨. 백모 씨를 예. 본인도 그 사람한테 맞았고 최순실도 맞았고 최순실이 소개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주사를 맞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은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들여서 주사를 맞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치료한 거를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그것도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 의사인 김영재를 불러서 수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자, 문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비선 진료를 받았다. 예.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이 진료 받은 것, 시술을 받은 것을 계속 감추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하나씩 둘씩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한 법조계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은 거로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증거가 맞습니다. 나왔죠. 예.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 주사, 마취 예, 주사. 예. 한 두세 시간 정도 수면 그렇죠. 유도제죠.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거나 수면 유도제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바로 부통령을 불러들여서 예. 내가 지금부터 마취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 대통령직을 넘기고 그리고 다시 마취가 깨어나면 대통령직을 다시 복귀하는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래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예.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하고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예. 좀 고통스럽지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시로 프로포폴을 맞았다? 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될 근무 수도 시간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니 이런 거 제가 방송하다 졸려 그러 프로포폴 딱 맞고 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대신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넘겨주고 주무셔야죠. 저한테 최진봉 교수님 하세요 하고. 벼랑간에 욕심을 내시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나 그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 직책에 있는 사람이 수면 마취제를 맞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이에 국가 비상사태가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16일 사실 또 그랬던 날이 그랬던 날이 된 날이고. 거고. 그러면은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나서 주사를 맞았어야죠. 예.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맞았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깨어나셔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런 식의 비선 진료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치의의 입회하에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비상사태를 준비한 상태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에 몰래 기치료 아줌마 부르고 주사 아줌마 부르고 김영재 불러서 주사 맞았다. 이게 얼마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자 이제 계속 부정을 하고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로 이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자, 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펴요. 당일날 무슨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받았다는 둥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수면 마취제를 맞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날 나온 프로포폴을 보면 프로포폴이 20ml짜리인데 예. 15ml 쓰고 5ml가 남아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15ml짜리는 예.
실질적으로 20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있는 없다. 양이다. 네. 그런데 그날 무슨 프로포폴 맞고 시술 받았냐 이러고 반박을 하는데 예.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 프로포폴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영재 의원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까?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안 했죠. 찾아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낫다라고 하는 것도 진료 기록을 보니까 김영재 원장 찢어버린 진료 기록을 다시 맞춰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온 것 중에 15mm가 없어진 거지. 그렇죠. 20mm 다 쓴 거를 다 없앴을지 어떻게 아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우리가 볼 게 한 달인가 그 기간 동안 김영재 원장이 썼던 프로포폴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게 그날 하루 것만 빼돌렸다고 볼지 아니면 아하. 다른 날도 이미 프로토폴을 일정 부분 빼돌려서 그걸 시술에 사용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재 원장이 그걸 빼돌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든 기록을 다 파쇄하고 없앴어요. 증거 인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단순히 그날 썼던 거 보고된 거 그것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5mm 남았다는 것도 보고된 내용만 그렇게 돼 있는 예. 거예요. 보고 안 된 내용도 있을 아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된 것도 감추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찾은 거 아니에요? 감추려고 그랬던 걸.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전에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고 예. 다른 날 가져왔던 것을 시술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 특검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비선 진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아직 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언제에다가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끝까지 있죠. 냈는데 의문투성이 예, 다시 내려 보강해서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내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특검은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참사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비선 진료를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세월호 네. 이제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는 자기는 필러 시술이나 대통령 시술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예. 보는데 하나는 특검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김영재 원장 의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 병원을. 거기서 자료를 일부 받고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무슨 약품 쓰거나 진료한 내역을 쭉 보고하게 돼 있는 거기에 자료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서가 본인이 직무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관저라는 거예요. 의무동도 아니고. 그러면 집무 시간에 시술 받은 거잖아요. 공무원이 집무 시간에 자기 얼굴 피려고 시술 받은 게 정당합니까? 우리 세금 갖고 돈 받고 생활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관저에서 집무하는 동안 시술을 받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자 일단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는 포인트가 근무 시간에 예. 예. 시술을 받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예. 이제 그 전에 원초적인 문제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자문이니까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비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국회 가서 거짓말을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자문이니까 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정기양 자문이가 서너 번이나 대통령 얼굴에 시술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그 전에 국회에서 거짓말했던 거 위증한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면 정기양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도 특검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건 분명하다. 더 황당한 건 그 장면을 쭉 봤더니 분명히 실수를 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들이민 거고 두 번째는 박채윤이라고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뇌물로 걸러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압박이 된 것 같아요. 아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김영재 원장으로 하여금 시술했다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시술한 건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버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시인했고요. 또 자문이었던 정기양 피부과 의사도 본인도 시술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서너 번.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정기양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나이에서 피부에 관심이 있으면 예.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렇죠. 보톡스 맞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근무 시간 아닐 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재 원장도 그렇고 정기양인가요? 예, 정기양 맞습니다. 정기양 피부 주치의도
맞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죠.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풍미는 자가 범인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그때 시술을 받는 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세월호 7시간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